안녕하세요. 천지부동산 김석상입니다. 재개발 투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이건 불문율입니다. 비단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공동투자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나는 가고 싶은데 안 간다고 하고, 또 나는 가기 싫은데 가자고 하고, 이렇게 되면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단독주택보다는 빌라, 다세대가 많은 곳에 투자하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대지면적 80평, 100평 되는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 재개발이 빠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단독주택에서는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적지 않은 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급할 게 없고 상대적으로 재개발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낡은 빌라촌이 모여있는 곳이 움직임이 빨라요. 100평짜리 단독주택도 한 표고 5평짜리 빌라도 한 표예요. 자, 투자 지역을 고를 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을 살펴보는 거 필요하겠죠. 세 번째, 사업성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 이제 저와 상담했던 분들은 대다수 들었던 얘기일 수 있는데요. 대치동의 땡땡 아파트 하면 강남 재건축의 꽃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익히 아는 낡은 아파트죠. 근데 그 아파트는 여전히 땡땡 아파트로 굳건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어요. 자, 그 당시 예전에 그런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소규모로 사업성이 낮다고 평가되던 지역들, 이미 새 아파트가 지어졌고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보다 가격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만큼 안 오른 곳도 있나요? 돈도 돈이지만 투자자들의 목표는 새 아파트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곳에 살면서 가치도 상승하면 더 좋겠죠? 네 번째, 초기에는 작은 것, 뒤로 갈수록 큰 것. 재개발 사업의 초기에는 작은 빌라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이 재개발이라는 게 우리가 학교 들어가면 그 시간만 가면 졸업이란 걸 하잖아요.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3년, 뭐 때가 되면 문제만 안 일으키면은 졸업을 해요. 자, 그런데 재개발은 이 졸업이란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1년쯤 지나면 이사가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부는 2년이 지나야 이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부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재개발이 딱 이렇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고 해서 모든 구역이 조합설립인가가 나는 게 아닙니다. 자, 한남 1구역을 보세요. 한남이 3, 4, 5구역은 전부 조합설립인가가 나서 다음 코스를 밟고 있고, 그런데 1구역만 해제됐잖아요.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작고 가벼운 것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자, 처음에 공동 투자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건 사봐야 얼마 안 오를 것 같아. 이 큰 거를 사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친한 친구랑 돈을 모아서 큰 단독주택에 투자를 합니다. 이게 잘 되면 수익이 많아질 것 같지만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한 지역이 꼭 그 다음 코스로 넘어가는 그런 지역일 가능성이 100%인 것도 아니고요. 다섯 번째, 같은 값이면 지상층을 사라. 그 한남 3구역의 그 감정평가 내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단독주택은 대지평당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빌라나 전원다세대의 경우에는 평당 1억 원 정도 평가됐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인데 반지층이 있고 뭐 지상층이 있잖아요. 이게 평가 금액이 평당 1천만 원 정도 차이가 있더라 이겁니다. 대지면적 10평짜리 빌라가 지상층이면 평가 금액이 약 10억 나왔겠죠. 반지층의 경우 8.8에서 9.2억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구입 당시에 다른 물건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그 전세 보증금도 많아서 실투자금이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되도록이면 지상층을
사자. 6번째, 되도록 덜 낡은 것을 사라. 자, 4번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재개발이라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투자하면 10수년은 가져가야 하는데 너무 낡은 주택을 사서 걸핏하면 고쳐달라는 소리를 한다. 아유, 피곤해지는데. 그래서 비워둡니다. 곧 개발될 걸로 생각하고 쿨하게 내보냈어. 그런데 10년 뒤에도 여전히 그대로 빈집이더라. 자, 그래서 대지 면적이 동일한 10년 된 주택이 있고 30년 된 주택이 있다면 당연히 10년 된 주택을 구입하셔라. 너무 뻔한 소리를 장황하게 했나요? 자, 대부분 여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6가지만 준비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얘기하면 뭐 이리 복잡해? 나 재개발 투자 안 해. 이러면서 도망갑니다. 실제로 상담자 중에 너무 복잡해서 두렵다고 한 10년차, 15년차 이런 아파트에 투자하신 분이 계십니다. 다 지어진 아파트를 구입하는 건 아주 간단하잖아요. 한남동 땡땡 아파트 84 타입으로 103동 로얄층, 이거 매물로 나오면 연락 주세요. 이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재개발은 살펴야 할 게 더 많다라는 거죠. 먼저 매도인을 살펴보면요. 동일 구역 내에 다른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매도인이. 반드시 하나의 물건만 있어야 되고요. 물론 2개 이상의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안 될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매수인이 그 2 이상의 부동산을 전부 다 매수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일반 분양 당첨 이력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건 매도인만 살피는 게 아니라 매수인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긴 해요. 자, 그러면 동일 세대원 전체를 살펴야 된다. 매도인 한 명만 살피는 게 아니라 동일 세대원 전체를 살펴야 한다. 자, 매수인도 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동일 세대원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 소유 물건을 구입할 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공동 소유자가 부부라면 그나마 간단하죠. 근데 상속을 받은 형제다. 그런데 그 형제가 대여섯 명이다. 그러면 그 대여섯 명을 우선 살펴야 되고 그 6명의 가족들까지 전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2017년 8월 2일 그 파리 대책에서 얘기한 투기과열지군의 5년 재당첨 제한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그 영상을 찾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